그날 저녁, 추석 명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내 젓가락이 그릇 위를 맴돌다 멎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너는 그냥 기생충이야.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은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주변의 소리가 멎고 거실에서 들려오던 옛날 시계의 똑딱거림만이 들려왔다. 그 시계는 내가 지난달에 수리비를 내서 고친 거였다. 나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콩나물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할 뿐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17살 여동생 민지가 물컵을 바라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이 배신의 아픔이 더 깊은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었다. 오늘 아침 내내 나는 부엌에서 고기를 굽고 반찬을 만들고 송편을 빚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TV에서 축구 중계를 보며 앉아 있었다. 불과 20분 전 나는 회사에서 승진한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다. 이제 내가 차린 음식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이 순간 아버지는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선언했다. 아이러니가 뼈저리게 느껴졌다. 내 이름이 적힌 전기세 고지서가 이 불빛을 밝히고 수도세가 이 컵에 물을 채웠으며 식재료 영수증이 이 식탁의 모든 음식을 샀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낸 보험 명세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짐이 된다고? 석 달 전 어머니가 회계사무소에서 해고당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나섰다.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버지의 철물점 아르바이트가 모기지 대출만 간신히 갚을 뿐이었다. 나는 나머지 모든 걸 떠맡았다. 공과금, 식료품, 자동차 보험, 심지어 어머니의 의료비까지. 매달 내 이름으로 계좌가 바뀔수록 아버지는 점점 멀어지며 원망을 키웠다. 그의 서명이 이 집의 모든 것에 필요했던 시절이 끝나가고 권위가 무너지는 걸 느꼈을 테니까. 2주 전 부엌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이웃 아저씨와 담장 너머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말이 돼? 집안의 주인이 통제를 잃는다는 게 그는 불평했다. 이제 전현이 주인 행세를 해 내 이름이 나올 때야 비로소 나를 말하는 줄 알았다. 지금 아버지는 턱을 앙다물고 나를 노려보며 눈물이나 한이를 기다렸다. 내가 그냥 먹기를 계속하자 그의 손가락이 포크 주위에서 하얗게 변했다. 김치찌개 맛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는 기계처럼 씹고 삼키고 또 한 입 빼어 물었다. 내 말 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높아졌다. 이번 주말까지 나가. 내 손이 살짝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을 접시에 놓은 뒤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잘 알았어요. 그 세 마디가 공기 중에 매달렸다. 눈물도 분노도 없이 차분하고 사색적이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침묵이 길어지다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었다. 지은아, 그녀가 서둘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 의료보험은 여전히 낼 거지? 화요일에 진료가 있어. 그게 전부였다. 가족이 아니라 재정 자원. 딸이 아니라 수표에 서명하는 사람. 나는 일어나 내 접시와 민지의 빈 컵을 챙겼다. 물론이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슴속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떠나기 전에 처리할게요. 부엌으로 가며 내 머릿속에 이 집의 모든 게 스쳤다. 민지가 학교 숙제를 위해 업그레이드한 인터넷, 7월에 고장난 냉장고를 바꾼 것, 경고 편지가 올 때 내 이름으로 바뀐 공과금. 싱크대에서 접시를 헹구며 음식 찌꺼기를 쓰레기 처리기로 밀어넣었다. 창밖으로 내 차가 보였다. 이 집에 얽매이지 않은 유일한 소유물. 적어도 떠날 때 그건 가질 수 있겠지? 뒤에서 민지의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접시를 싱크대 옆에 놓았지만 내 눈을 피했다.
그런데 그녀의 손끝이 내 손목을 스쳤다. 석 달 만에 느껴보는 지지의 순간이었다. 내 방시계가 새벽 1시 18분을 가리켰다. 또 하나의 스웨터를 가방에 접어넣으며 아버지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잠은 오지 않았다. 몇 시간째 짐을 챙기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책상 서랍에서 금융서류를 꺼냈다. 보험 명세서, 공과금 청구서, 영수증. 가져갈 걸 분류하려 했는데 아래에 아버지 이름의 은행 명세서가 보였다. 이상했다. 석 달간 종이 명세서는 본 적 없었고 모든 게 전자화됐으니까. 하나를 꺼내보니 또 하나, 또 하나 석 달간의 명세서 덤이었다. 내가 저축을 탕진하며 불을 켜둔 동안 이 계좌 잔고는 매달 불어났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눈앞이 흐려지다 초점을 맞췄다. 7월 400만 원, 8월 500만 원, 지금 거의 700만 원 서류 더미를 뒤지다 보트 상점 브로슈어를 찾았다.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다. 계약금 550만 원 파란 잉크로 동그라미. 추석 후 배송 2번 밑줄. 낚시 보트라니 내가 어머니 병원비와 민지 인터넷을 내며. 더 있었다. 메모장 날짜 11월 공과금 마감. 내 이름의 물음표. 청구서 지불 후 밑줄. 몇 주째 계획된 거였다. 11월 비용을 내가 내고 나서 쫓아내려 한 거,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생각을 끊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포장된 상자와 가방을 보며 눈이 커졌다. 정말 가는 거야? 그녀가 문 옆에 서서 물었다. 배신의 증거에 둘러싸인 나는 앉아있고 민지는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자유와 내 추방. 아빠가 선택의 여지를 안 줬어. 나는 은행 명세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민지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내 방을 창고로 쓰겠대. 아빠가 보트 사니까 그 캐주얼한 확인이 타격이었다. 보트. 지난달 계약금 낸 낚시보트, 민지가 속삭였다. 몇 주 전 계획 들었어. 내가 11월 청구서 내고 나서야 한다고. 너도 알았어. 배신이 민지에게까지 뻗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할까봐 무서웠어. 아빠가 경고했어? 내게 알리면 다음이 너라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공포가 진짜였다. 그녀는 아직 아이, 내가 벗어나는 이 조작된 집안에서. 더 있어. 그녀가 복도를 힐끔 보며 말했다. 엄마의 그 의료진료, 내 보험으로 낸 거, 지난주에 입술이 부은 채 돌아왔어. 의사가 이틀간 빨대 못 쓴 데 민지가 눈을 굴렸다. 진료가 아니야, 지은아. 필러였어. 방이 기울었다. 내가 예산을 쥐어짜 라면으로 버티는 동안 어머니는 미용 시술을. 나는 은행 앱을 열어 민지에게 잔고를 보여줬다. 76만 3,420원. 석 달 전엔 900만 원 넘었어. 여기 다 쏟았어. 한 달 더 있으면 파산이었을 거야. 가족을 ATM으로 보는 이들에게. 아빠가 가구 가져가면 도난 신고할 거래. 내가 산 것도 민지가 말했다. 나는 팬데믹 때 산 책상, 직접 조립한 책장, 첫 월급으로 산 친구를 봤다. 은행에도 전화했대. 내 이름 공과금에서 빼려고 시간 압박이 느껴졌다. 주택 마련, 재정보호, 가족 계좌에서 벗어나야 했다. 침대 밑에서 신발 상자를 꺼냈다. 집에 산 모든 영수증, 날짜별로, 카드 명세서 첨부. 책상, 냉장고, 민지 노트북, 거실 카페트, 내 이름 공과금. 배신의 바다에서 작은 승리. 증거가 나는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 민지가 영수증을 보며 물었다. 내 처지라면? 옳은 걸 위해 서는 게 나아. 아니면 유일한 집의 평화를 지키는 게. 밤중에 이 영수증을 분류하며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부모를 증거로 대면할까? 아니면 조용히 떠나 결과를 스스로 알게 할까? 대면은 마무리를 주지만 조용한 퇴장은 고통스러운 충돌을 피한다. 무조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이용할 때 너라면? 민지를 보며 우리 둘 다 쉬운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3일 후 파트타임 직장 점심시간에 고모의 목소리가 전화로 날카롭게 울렸다. 지은아, 솔직히 내 부모가 가장 필요할 때 버릴 줄 몰랐어. 나는 전화를 꽉 쥐었다. 추석 후 3일, 아버지가 가족의 자기 버전을 퍼뜨렸다. 아빠가 나 쫓아낸 건 말 안 했어? 작은 다툼 후에 그들을 궁지로 몰았다고 해. 이번 주말에 고모 집에서 가족 모임 열어서 내 행동 논의할 거래 당연했다. 그들이 서사를 장악하는 공개 포럼.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대답 전에 전화를 끊었다. 퇴근 후 친구 집으로 갔다. 수진이의 소파베드에 주저앉아 내 삶이 내 상자와 두 가방에 담겼다. 25년이 2시간 만에 포장된 거, 부모가 교회 간 일요일에. 전화가 또 울렸다. 사촌이 엄마 마음 상하게 했다고 반봤다. 알림이 불안을 키웠다. 각 벨소리가 심장을 뛰게 하며 다음 공격이 누굴지. 수진이가 병원 교대 끝나 돌아오자 나는 바닥에 앉아 서류에 둘러싸였다. 재정 자유 작전 잘 돼.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거의 끝났어. 계좌번호 노트북을 두드렸다. 공과금 자동이체 취소, 부모 핸드폰 요금제에서 나 빼기, 인터넷 내 이름 제거. 말 안 한 건 고객센터 직원이 부모 청구서 책임 포기, 라고 울은 것 좋아. 수진이가 말했다. 부모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제 시작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다. 저축잔고가 재정 전문가들이 한숨 짓게 할 수준. 석 달 가족 비용으로 보증금 간신히 될 금액. 룸메이트가 나 머무는 거 괜찮아. 맥스. 좋아해. 문이 열리고 맥스가 골든 리트리버와 들어왔다. 블레어, 세상 최악의 테라피스트 맞나봐. 간식으로 일해. 우공을 던지자 걔가 달려들었다. 걔가 침 뚝뚝 떨어지는 공을 내 무릎에 떨어뜨렸다. 내가 더 필요할 것 같대. 이 맥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가끔 최고의 치료는 내 다리와 나쁜 입냄새야. 걔가 코로 손을 찌르자 며칠 만에 웃음이 나왔다. 그 소리가 낯설었다. 탈출 5일 후 수진이 부엌 테이블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다. 지금 직장은 기본 필요 충족하지만 재건 비상금엔 부족. 어머니 이름이 전화에 떴다. 무시할까 했지만 받았다. 뭐 한 거야? 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롭고 패닉. 전기 끊겼어. 인터넷 안 돼. 진료보험 거부됐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했다. 내 책임 아닌 걸 안네.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버릴 수 있어. 그녀 목소리의 절박함이 과거엔 움직였겠지만 이제 조작이 들렸다. 가족은 추석 식탁에서 기생충이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아빠가 그럴 의도 아니었어. 너도 알잖아. 알아. 그게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내려놓았다. 저녁에 수진이가 어깨 너머로 이메일과 은행 비밀번호 바꾸는 걸 봤다. 수상한 로그인 시도 있어? 사기 경보 설정하자의 대조가 컸다. 수진이는 충전기 빌릴 때 물어보는데 가족은 내 모든 걸 당연시. 좋아. 고마워. 그날 밤 예산 내 아파트 목록을 봤다. 작은 원룸들, 하지만 내 공간. 누구도 소속 안 된다고 아내 의견 묻지 않고 결정. 다음날 신용협동조합에서 내 이름 새 계좌 열고 부모 아는 옛 계좌 돈 다 옮겼다. 민지 문자, 엄마 내 은행 정보 찾고 있어? 확인할 게 있대. 믿지 마. 읽자마자 알림 폭발. 1시간 6부제 중 부모. 이메일, 사기 경보, 은행 앱 비밀번호 재설정 시도. 분노가 솟았다. 죄책감으로 돌려놓으려 하지 않고 남은 걸 뺏으려. 하루 후
은행 직원 목소리에 걱정이 묻었다. 미스 김, 부모 집 주소에서 24시간 3번 재설정 시도 막았어요. 수진이 방을 서성며. 접근 못해. 확실해요. 강화 보안. 변경은 신분증 직접. 가슴이 풀렸다. 감사하며 끊고 노트에 이름 추가. 비슷한 결과 신용카드 보호, 공과금 이름 제거, 의료보험 추가 확인. 전기회사 직원, 똑똑하네. 어제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서비스 재개하려 했어. 각 확인이 벽의 벽돌처럼. 분노가 아닌 보호의 벽, 단단하고 필요하며 내 디자인. 수진이가 꿀차를 들고 문에 섰다. 전화 후에 필요할 것 같아 따뜻함을 쥐며. 마지막 끝났어. 이제 내 승인 없이 아무도 못 건드려. 기분 어때? 대답 전에 문 두드림이 천둥처럼. 차가 손가락에 넘쳤다. 지은아, 아버지 목소리가 문 너머 울렸다. 문 열어. 수진이가 기다리라 했지만 나는 갔다. 피할 수 없는 대면? 두드림이 세졌다. 각 타격이 몸에. 구멍으로 아버지 얼굴, 붉고 일그러진. 채권자나 텔레마케터에게 보인 분노, 이제 나에게. 안에 있는 거 알아. 또 두드림이 문틀을 흔들었다. 가족 버리고 우리 삶 파괴할 수 있어. 복도 문 열리고 할머니가 로브를 여미며 나왔다. 젊은이, 이미 경비 불렀어요. 아버지가 돌아서. 당신 일 아냐? 내 딸과 나 사이야. 평화 방해하면 내일이지. 그녀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지은아, 안 열면 내가 위협이 행동으로. 뒤로 물러 차 문을 찼다. 목재가 갈라졌다. 할머니가 헉소리 내고 안으로. 손 떨며 112 다이얼, 디스패처에 조용히 말하며. 문 너머 엘리베이터 딩, 무거운 발소리. 문에서 떨어지세요. 경비 목소리가 아버지 외침을 끊었다. 딸 집이야. 권리 있어? 재산 손상이나 방해 권리 없어요? 경찰 불렀어요. 사이렌 소리. 분 후, 구멍으로 아버지 수갑 찬 채 끌려가는 걸 봤다. 내가 가족 파괴자야. 외치며. 경찰이 진술받으러 오자. 금융조작, 무단 접근, 오늘 폭발을 차분히 설명. 로드리게스 경관이 메모하며. 침입시도 고소할래. 수진이가 관리실에서 돌아오자. 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나중에 경찰차가 아버지 태우고 가는 걸 보며 조작년간의 공식 신고가 과한가 아니면 추가 피해 보호에 필요했나? 수진이가 어깨짜 오맥스가 카메라 가져올게. 오늘 설치, 실질 지지에 감사. 전화 올림. 민지, 엄마 내 노트북과 카메라 가져갔어. 내 빚 담보로 위가 무거워졌다. 연간 감정 강탈의 물건 도난. 어디 갔어? 즉시 답, 폰샵 통화 들었어. 30만 원 받았대. 200만 원 넘는 가치. 수진이에게 보여주며 분노. 영수증, 시리얼 번호 있어. 세금 목적 문서. 1시간 후, 윌리엄스 경관이 도난 신고 진지하게. 타인 재산 전당포는 범죄야. 상점 연락해 회수할게. 시스템이 내 편. 현기증 날 가능성. 저녁에 친척 전화 폭주. 05 메시지. 지은아, 아빠 체포 들었어. 미안. 상황 이렇게 나쁜 줄 몰랐어. 아버지 폭발 목격. 이웃이 관찰 공유. 부모 서사 균열. 이웃이 포치에서 보며. 내가 문 카메라 설치 도우며. 어머니 문자. 전기 청구서 때문에 내 카메라와 노트북 전당포. 4번가 폰샵. 30만 원 더 이자. 수진이가 읽고 머리 흔듦. 망상 거의 인상적. 증거 저장. 분노가 오랜 학대 허용해. 결의로 변하며 카메라 고정. 이번엔 내가 지켜봐. 전화가 테이블에 진동. 어머니 이름. 기다린 통화. 도난 신고 3일 후. 협상 준비.
지은아, 어머니 목소리 떨림. 생각해봤어. 타협 제안할게. 나는 침묵. 배경의 평일 오후 게임쇼 소리. 그 웃긴 도난 신고 취하하면 집 돌아와 그녀가 목청 가다듬음. 내 방 그대로야. 연습된 말. 아버지 옆에서 고개 끄덕일 테지. 그리고 지은아. 그녀가 계속. 내 정신 상태 논의해야 해. 아빠와 나 걱정돼. 내가 붕괴 중일지도. 친구와 가족이 이해할 거야. 내 주장보다 위험 명확. 신고 취하나 불안정 낙인. 천천히 숨. 지난 6개월 청구서 복사본 있어. 은행 이체 증명. 미용 시술을 의료라 속인 문자. 멈춤. 증거로 제출할까? 침묵이 답. 다음날 윌리엄스 경관이 부모 집으로 내 차 뒤따름. 경찰차가 이웃의 메시지. 문으로 가며 커튼 움직임. 어머니가 문 열다 경관 보고 미소 무너짐. 미세스 김. 지은이 물건 회수 동행 안에서 집이 작아 보였다. 어머니가 따라오다. 경관 뒤따름. 금융기업 복사본 준비했어요. 폴더 건냄. 공과금, 식료품, 의료, 7월 냉장고 영수증. 이 경관이 넘기며 눈썹 치켜듦. 이 집 거의 혼자 부양. 네, 어머니 해고 후 6개월. 어머니가 문틀에. 그 가구 가족 거야. 다 가져갈 수 없어. 가방에서 영수증 더미. 내가 산 모든 증명. 본래 경관이 어머니 얼굴 보고 기록봄. 놀람. 미세스 김. 딸이 거의 모든 걸 지불했어요. 어머니 입 열다 닫고 복도 물러남. 책, 옷, 내 물건 포장. 창밖 이웃 포치에서 봄, 봐라, 진실 알아라. 마지막 상자차의 시자, 엔진 소리. 내 다른 차가 드라이브웨이 들어옴. 아버지 운전. 위가 내려앉음. 예비키. 비상용 준 거 잊음. 아버지가 내려 키 흔듦. 내가 우리 빚 갚기 전엔 이걸 못 가져. 상자 내려놓고 폴더 꺼냄. 차 소유권, 등록증, 내 이름. 이 경관 앞으로. 선생님, 그 차 지은 거예요. 키 주세요. 아버지 얼굴 창백. 문서에서 경관으로. 손에 키 꽉. 대학 등록금, 교정기, 18년. 키 주세요. 경관 손 내밈. 천천히 풀림. 짤랑 소리. 건네받으며 아버지 처음으로 작아 보임. 수십 년 가족 위에 군림한 남자가. 내게나 내 재산 가까이 오면 접근 금지 신청할게. 차 타고 밀어 조정. 시동. 도로 떠나며 이웃봄. 핸더슨 부인 우편함 핑계. 안함이폰 들고 소문 퍼뜨림. 리어뷰의 민지 문에. 집 안 한 발. 손 흔듦. 슬픔과 존경. 새 블록 가서 민지 문자. 이제 나 탓해. 어쩌지? 빨간불. 브레이크 밟고 하면 봄 위점. 세계 깜박이다 사라짐. 내 자리에 선 무고한 동생. 부모 조작 무게. 초록불. 하지만 멈춤. 뒤차 경적. 다음은 햇살이 야른 커튼통에 내 아파트 바닥에 무늬. 3개월 지남. 윌리엄스 명함 지갑에. 차이 놀라움. 책상 가장자리 손가락 훑음. 청구서 펜처럼 전기, 수도, 인터넷, 임차인 보험, 내 이름, 예산 내 타인 비상 숨김 없음. 은행 명세서 열림. 매달 천천히 성장. 가족 지원으로 고갈 비상금 재건. 6개월 목표. 이미 이달. 방어 없이 결정에 고요한 만족, 사치. 지난 주말, 지난 청록 벽칠함. 후회 말할 사람 없이 작은 선택 자유가 거대. 1년 후, 아파트의 대화와 웃음. 작은 칠면조 테이블에. 작년보다 작지만 완벽. 아이러니. 도울까? 민지가 카운터 옆 맴돔. 동생 달라짐.
키 같지만 자신감. 부모 그림자 밖에 내가 있으니 충분히 자연스레. 과거 비용 계산, 가치 측정과 다름. 공간 이동 편안. 접시 안 맞지만 중고 테이블 의무 아닌 선택. 수진이가 잔드름. 찾은 가족과 지킬 경계에 맥스와 민지 응답. 민지 대학 기숙사 3개월, 번짐. 장학금 서류 도움. 내 여정 지식이 그녀 디딤돌. 나중에 민지와 서류 분류하며 가족 업데이트. 집 잃었어. 아빠 은행 탓, 경제 탓, 자신 빼고. 삼촌 집에 있지만 곧 나가라는 힌트, 나는 끄덕. 책장 미개봉 편지 5, 부모거 경계가 때론 내용 궁금. 여전히 내 탓해. 하지만 솔직히 내 돈이 지연시켰을 뿐 피할 수 없었어. 주택 지원 강조하며 선택과 결과 생각. 민지 독립 도우며 부모 재연결 시도 응답할까? 깊은 배신 후 완전 분리 최선. 아니면 내 조건 제한 접촉 같이? 보호해야 할 이들이 내 삶에 돌아오려 할 때 평화 찾은 후 너라면?